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클래식 음악들 일당백 음악편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프로고요. 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입니다. 일당백 음악 오늘도 이제 좋은 작곡가 한 분의 음악 또 소개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음악은 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3악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든. 네, 트럼펫 협주곡 3악장인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이들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쵸? 음악을 들어보시면 네. 바로 이렇게 또 아실 수 있는 음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하이든은 꽤 오래 사셨죠? 꽤 사셨어요. 네. 그리고 말년도 좀 행복하게. 아 그래요? 네. 와, 정말 그 말년에 행복한 우리 음악가들 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지. 그리고 그 부와 명예를 다 얻었고 보기 드물게 와. 그 시대 때. 사랑도 얻었나요? 근데 사랑을 못 얻었어요.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야기하자고 하면 네. 네. 대기업 간부를 오래 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궁정에서 오래 계셨구나. 네. 네. 또 굉장히 그 부유한 궁정에서 오랫동안 총애를 받으면서 그리고 중간에 영국 진출을 한번 하는데 네. 그때 엄청난 돈을 벌게 됐는데 네. 궁정에서 벌었던 연봉보다 음. 한 2년 가 있었을 때 영국에서 번 돈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와. 이정료를 세게 받으셨는 모양이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스타 음악가였고 네. 또 총애도 받고 능력도 있었고 발자취도 진하게 남겼고 하지만 그 자식이 없었다는 거. 왜냐면 결혼 생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머, 그래요? 어떡해. 네. 밖에는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또 문헌에는 뭐 바람도 좀 폈다. 그러니까 서로 불만을 가지고 여자도 바람을 폈고 하이든도 또 그 궁정 그 오케스트라의 어떤 또 성악가를 만났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요즘 그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본다면 네? 네. 부동산 투자를 2번 실패합니다. 이분이 네.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시대 때도 직접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좀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실패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빚을 조금 내서 이제 궁정 악사로 가서 자리를 좀 잡고 빚을 내서 집을 하나 삽니다. 그 집이 화재가 나요. 보험 없나요? 그 시대 때는? 그때는 보험 없었겠지. 보험 없어? 그래서 쫄딱 망했다가 그때 네. 이제 그 가문의 총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문의 수장이 백작이 돈을 빌려줍니다. 안 됐다. 네, 그리고 빌린 김에 조금 더 보태서 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지어요. 레버리지를. 네. 네. 그리고 그것도 화재로 소실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누가 일부러 가서 둘 다 불렀어요? 네. 지른 거 아니에요, 불을? 오, 그래서 그러면 두 번 다 홀라당 날려먹고. 네. 근데 워낙에 그 뒤에 그 재산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말년에 있을 그 집도 있고. 네. 네. 하지만 그냥 그 하이든을 우리가 너무 그 신성시하는 경향이 사실 조금 있어요. 그 클래식 음악계에서 뭐 바하,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하면 그렇죠. 네, 사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업적만 보면 신성시하는 게 있는데 저는 거기서 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부동산 실패 이런 자료가 있어서 좀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실패하신 우리 하이든 씨. 네. 그러면 이분의 아까 그 음악 누구나 네. 다 알만한 음악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네. 들려드릴게요. 이 제목이 뭐라고요?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트럼펫 협주곡. 그럼 지금 네, 저희가 트럼펫. 바로 들은 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는 악기가 트럼펫인 거예요? 지금은 반주고요. 좀 더 들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 작곡가 분들 대단하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대단하죠. 근데 잘 들어보면 네. 같은 거 반복을 많이 하시네 보니까. 괜히 길게. 네. 이걸 보통 주제라 그러죠. 아. 왜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네.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뭐 동떨어진 음악이 나오면 근데 이게 트럼펫 연주곡이라고 하니까 또 바로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남아연님께서 전공이 또 트럼펫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 이거 좀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딜레마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은 네. 이 트럼펫 연주자 뭐 전공생이라면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럼펫 연주자의 잘하고 못하게 기준을 네. 이 음악으로 평가합니다. 아, 그래요? 대학 입시, 뭐 콩쿠르, 네. 뭐 해외에도 똑같아요. 뭐 오케스트라 오디션, 유학 가서도 입시, 모든 트럼펫 시험을 본다. 네. 그러면 무조건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꼭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프로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뭔가 잘 연주하기가 힘든 곡이라서 어떤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넣는 곡이에요? 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해야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 이제 하이든이 있었던 시대가 고전주의 시대거든요. 네. 고전주의 시대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세 명이 같이 활동했던 시기를 고전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때 음악적 스타일이 어떤 거였냐면 깔끔함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보편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네. 음악들이 깔끔하고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하나의 논리를 띠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음악 들어보면 뭐 낭만주의 이후 뭐 듣는 것처럼 우와 아름답다. 경쾌하다, 신난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냥 딱 깔끔. 담백하게 가는 네, 느낌이군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기본기가 탄탄해야 이렇게 연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게 어떤 멜로디가 난이도가 있으면 중간에 이제 일명 우리가 후린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뭐예요? 스킬로 뭔가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확 후룩후룩 이렇게 넘어간다 네. 하더라도 티가 잘 안 나요. 워낙 라인이 화려하고 예쁘니까.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연주를 해야 됩니다. 하이든이 유일하게 쓴 트럼펫 협주곡인데요. 자주 쓴 게 아니라 유일합니까? 이 딱 노래가? 한 곡 썼어요. 트럼펫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 하이든이 궁정 악장 시절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네. 그때 안톤 바이딩거라고 하는 네. 당대 비엔나에서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력이 뛰어난 연주자를 비르투오조라고 이야기를 비르투오조? 네, 비르투오조. 오, 되게 어렵다 발음이. 근데 이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 그 해외 유명한 대가라고 그러죠. 네. 유명 연주자가 방한을 하면 보통 이런 문구가 많이 붙어요. 뭐. 비르투오조. 네. 그러니까 피아노 비르투오조는 뭐 쇼팽, 리스트, 바이올린은 뭐 이제 파가니 이렇게 당대 최고의 뛰어난 연주자를 비르투오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르투오조 트럼펫 연주자인데 이 시대 때 트럼펫이 약간 태평소 그냥 나팔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의 트럼펫이랑 달라요? 네, 그냥 이렇게 한 바퀴 꼬인 나팔인데 네. 그 나팔에 구멍을 뚫어서 네. 그 구멍을 리코더처럼 막고 안 막고 하면서 반음 스케일을 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개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아니고 그냥 도미솔 도미솔 이렇게 단순 몇 가지 음정만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딩거라는 사람이 이 트럼펫에 구멍을 내고 키를 달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좀 더 있도록 그 처음보다 다양한 음을 낼 수 있는 악기가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든에게 달려갑니다. 만들어줘. 네, 만들어줘. 좋은 노래 만들어줘. 네,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다 연주할 수 있으니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에 하이든이 그 안톤 바이딩거를 위해서 네? 이 음악을 작곡을 합니다. 우와. 근데 이게 사실 이 다음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카더라. 네, 카더라인데 네. 언제 연주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망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트럼펫 잘 부시는 분이 네. 왜? 그러니까 굉장히 기교적으로도 어렵고 난이도가 네. 있죠. 지금 개량된 악기로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네. 그 개량되기 전 악기로도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그냥 우리끼리 우스개하는 카더라 중에 하나는 네. 그래서 완전 연주를 망쳤다. 그래서 하이든이 열받아서 그 다음부터 안 만들었다? 틀어졌더라. 그래서 음. 트럼펫
그 연주곡도 그 이후로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어. 만약에 대박 나고 반응이 좋았으면 그치, 트럼펫 협주곡 맞아. 2번, 3번. 3번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느냐. 근데 또 다른 문헌에 보면 이때 워낙 그 원로 했대요. 이분이 하이든이. 아. 하이든이. 네. 그리고 워낙에 뭐 여러 가지 작업이 많아서 네. 이제 이 이후에 트럼펫 그 협주곡은 이거 하나만 만들고 다음에 이제 또 따로 만들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하나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 그러면 하이든은 원래는 여러 곡을 작곡을 했을 텐데 하이든 하면 사실 어떤 곡을 연주한 걸로 유명한 거예요? 하이든 이제 교향곡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교향곡을 만들었다고요?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 전에가 이제 우리 바흐도 했었고 비발디도 네, 한번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발디 사계 이야기할 때 협주곡이라는 그 형식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단짠단짠이다. 네.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다. 네. 네. 이 형식이 고전주의 시대 이전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그 기악 양식이었다면 네. 이제 고전주의 시대 와서 빠르게 네. 느리게 빠르게죠. 네. 여기 하이든이 당시 유행했던 춤곡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어. 빠르게 느리게 춤곡 빠르게. 어. 그래서 사악장으로 확장시킨 기악 형식을 이제 교향곡이라고 부르기 아. 시작했어요. 그럼 춤곡이라고 하면 진짜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나와서 춤을 춰요? 아니 민요엣입니다. 민요엣. 민요에. 네. 아. 그 당시 이제 민요엣이 유행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을 들으면 조금씩 변형되고 발전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교향곡 구조를 만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심포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심포니는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그 타이틀 시콘 오페라의 맨 처음 서곡을 심포니아라고 했습니다. 오페라의 서곡 예.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연주하는 음악. 예.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드라마의 타이틀 시퀀스처럼 네. 맨 처음 음악으로 시작되잖아요. 그걸 심포니아라고 했는데 이제 C는 다 함께, 포니아는 이제 화음, 그러니까 다 함께 내는 소리다. 이런 뜻의 이제 심포니가 처음 하이든이 뭐 만들었다고 봐야죠. 네네네. 사악장으로 확장시켜서 하나의 구조로 정착을 시켰으니까. 그럼 교향곡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만든 실제로 사람이니까. 또 아버지 네. 아니 근데 확실히 아버지라고 하면 보육원도 아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맨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찾아. 아 근데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그런 네. 이야기를 해요. 오, 아, 하이든한테 그거 봐요. 아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거는 이런 교향곡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그 파파 하이든, 파파 하이든? 네. 아, 암바라는 명칭에 없는 거 지어내지 아니 마. 실제로, 오. 네 실제로, 파파이든이란 말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별칭이 있어요. 아. 파파 아, 그래요? 하이든. 오. 근데 이거는 약간 인격적인 그런 캐릭터도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에스타지 궁전에서 음악 감독을 할 때 네. 안에 소속된 오케스트라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단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잘해줬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실제 하이든의 삶에서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잖아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이렇게나마 이 파파라는 호칭을 할 수 있어서 또 다행이네요. 민유엣 쳐보니까 민유엣 유축기가 나오네. 아 진짜?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민요엣이 뭔데 유축기가 나와요? 그 민요엣이 3분의 3박자 네. 춤 이름인데 네.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민요엣이 발전이었고 이게 하나의 포맷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시대가 흐를수록 그 음악가들이 민요엣 자리에 다른 춤곡을 넣기 시작합니다. 뭐 왈츠를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베토벤이 시도했던 게 바로 스케르초라고 하는 그런 스케르초? 춤곡 템포인데 굉장히 빠르고 격렬한 춤곡을 스케르초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베토벤이 나중에 교향곡을 만들 때는 민요엣 자리에 스케르초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하나의 포맷이 갖춰지면 시대가 흐를수록 조금씩 변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변형이 된 게 1악장 빠르고 2악장 느리게잖아요. 그걸 바꿔서 1악장 느리게 2악장 빠르게 뭐 이렇게 변형이 된다든지 네네네. 그리고 4악장 구조에서 하나 더해서 5악장 구조 이렇게 확장 변형하면서 지금 교향곡 틀까지 오게 됐어요. 그 음악이 같은 주제로 갑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게도 구성이 됩니까?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빠르다 그러면 느낌이 활기차고 밝고 그쵸. 그리고 느리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사랑의 노래. 어. 그다음에 뭐
약간 어두운 우울한 음. 노래. 그리고 3악장 충곡 스타일은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그리고 4악장은 1, 2, 3악장을 집대성해서 그러니까 쇼의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고 빠르게. 네네. 보통 이런 게 전형적인 기본적인 교향곡의 패턴이다. 음. 근데 이 교향곡 같은 경우는 그 작곡가들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해서 만든 음악이어서 네. 지금 이제 가수들의 음반이라고 보면 돼요. 뭐 누구 1집 음반, 하이든 교향곡 1번, 어. 하이든 음반 네네네네. 1집 이런 개념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은데 근데 1집을 샀는데 한 10분 하고 끝나요. 네. 그럼 아쉽지 않을까요? 돈 아깝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이제 보통 교향곡 길이들이 길어요? 2, 30분 정도 되죠. 지금은 뭐 1시간 넘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보통 한 2, 30분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 네네. 하이든은 다른 음악들도 괜찮죠?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처음 하이든 음악을 접하실 때는 아무래도 귀에 익숙한 음악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고 네네. 교향곡을 104개 번호가 이제 104번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1, 2, 3, 4번 있는 거 한 세트로 해서 그게 100개 넘는다는 거예요? 4악장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에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니까. 네. 와. 와. 교향곡 1번, 2번. 그러니까 앨범 100장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많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네. 다른 장르들도 많이 작곡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작곡을 많이 다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그냥 안정된 생활이죠. 만약 생경 음악가였다고 하면 네. 이런 교향곡보다 다른 음악들을 많이 작곡을 했겠죠. 근데 음. 이 에스타지 가문이라고 하는데 헝가리 귀족 가문 출신인데 오스트리아가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 시절에 네. 가장 총애받던 가문이었대요. 턱 에스타지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가문입니다. 그 가문. 유전병이 있어요. 어떡해. 그래서 거기에 음악 감독으로 발탁이 돼서 네. 한 40년 동안 네. 배우를 많이 받았으니까. 음. 심지어는 막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음. 이게 사실인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희화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실제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뭐가 있냐면 네. 그 니콜라우스 공작이 이제 그 하이든을 가장 총애를 했었는데 네. 그 어디 습지 쪽에 에스터하자 궁전이라고 여름 별장이 있는데 그곳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음. 그래서 그곳에 맨날 가서 오페라 열고 음악회 열고 이 여름휴가 한 3달짜리 궁전이었는데 나중에 너무 좋아서 몇 년 뒤에는 한 8달 10달을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가면 이제 문화팀 모든 팀들이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 단원들이 거기서 한 8개월이 있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좋겠다. 집에 가고 싶고. 근데 문헌에 보니까 거기가 뭐 없대요. 궁전만 화려하고 좀만 나오면 뭐 없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신도시도 가끔 그런 데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럼 그런데 음식 조달을 어떻게 하나? 요리사 들어가죠. 어.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음. 이제 하이든한테 욕을 했대요. 가자. 제발 가자고 얘기 좀 해라. 근데 음. 하이든이 그걸 쉽게 얘기하지 못하죠. 녹을 먹는 사람들이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연주회 때 고별이라는 아, 고별이가- 음악으로 얘기했구나 대신. 오. 그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약간 할지 나이트에서 이런 느낌. 나이트에서 나오는 거. 교향곡 몇 번이었지? 하여튼 그 부제가 네. 고별인데 네. 어떤 식이냐면 막 연주가 되다가 네. 사악장이 화려하게 끝나야 되는데 네. 갑자기 슬프게 끝나? 음악이 잔잔하면서 아, 고향 생각나게. 한 명씩 나가는 거예요. 연주자들이. 아 그런 음악이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하는 오. 음악인데 연주가 그 좀 얇아진다 그러죠. 이제 화려하게 계속 그렇죠. 그 증폭이 돼야 여러가 되는데 예. 그렇게 음악이 시작돼서 한 명씩 없어져. 없어져요. 응. 없어지면서 한 재밌다. 명씩 자기 연주 파트 끝나고 촛불 끄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 네. 보면 때 촛불을 뭔가 불빛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주자 하고 나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지휘자만 남게 마지막엔?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 나가니까 이제 그 니콜라스 공작이 이제 하이든의 의도를 알아챘대요. 그래서 아 연주자들이 나갔으니 응. 우리도 이제 집에 갈 때가 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위트 있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미친 짓이죠.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총애하고 또 하이든은 이게 또 위트 있게 또 네네네. 단원들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하여튼 뭐 고별 교향곡 사악장 네네. 지금 이런 퍼포먼스한 이런 아 연주들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네. 오, 이게 어.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가 됐군요. 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연주한다는 거죠. 하나 이벤트 연주 때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랑 네. 네.
그 이런 연주를 하게 되면 이런 퍼포먼스를 하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이참에 이제 하이든이라는 음악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네네네. 아, 요건 재밌겠다. 이게 어. 이런 거 이제 음악회 같은 데 가서 한 명씩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네. 거죠. 이게 하이든 때 공작한테 휴가 보내달라고 땡깡 쓰는 거 아니야.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고. 네. 아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 분이네 이분. 진짜 또 그렇죠. 올해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분이 뭐 부도 얻고 명예도 얻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평생 뭔가 외롭게 살다 가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지 않네요. 근데 그 외롭다는 거는 네. 어떻게 그 결론 지을 수 없는 게 네. 또 나름의 인생을 또 살지 아. 않으셨을까. 아니, 아내와만 그렇게 그렇죠. 사이가 서먹서먹했을 뿐이지 그렇죠. 또 아내. 외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은 또 그런 활발한 삶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 문헌에 조금씩 기록은 돼 있어요. 뭐 누구랑 뭘 네, 했다더라 누구랑 뭐. 뭐 조금 뭐 사랑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어. 이야기는 있는데 또 와이프도 그랬다고 하니까 네. 이런 쌍방향의 그 각각의 생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요? 네. 전 열린 결말 좋아하잖아요. 어. 네. 열린 사람. 열린 사람. 네, 오픈 매니지. 그리고 또 그것도 하이든에서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클래식 음악회가 관심이 없다 그래도 이제 올해는 지금 안 열렸지만 신년이 되면 네. 항상 내한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빈소년 아, 합창단 네. 내한. 네. 그 맞아요. CF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선전도 많이 하고. 네, 크리스마스 때 모일 때 오죠. 음. 네. 네. 그 하이든이 여기 출신이에요. 아 합창단 그렇게 출신이에요? 오래됐어요? 네. 근데 역사가? 이게 이전에는 이제 성 슈테판 교회 합창단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계속 역사가 오래되면서 이제 빈 소년 합창단 됐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도 그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내한에서 이제 같이 그 스텝했던 분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네. 저도 이제 좀 공부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아이들도 우리 하이든 출신이라고 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하이든이 이제 결정적으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술에 바퀴 만드시는 분이었대요. 아 그럼 음악가의 집안이거나 네. 뭐 이러진 않았군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성 슈테판 교회 그 합창단에서 노래 각- 잘했구나. 각 지역에서 노래 잘하는 친구들을 오디션 본다라는 소문이 듣고 하이든이 봤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오디션에 합격이 돼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아빠가 이제 흔쾌히 허락했던 건 뭐였냐면 너가 거기 가서 교회 합창단 활동을 하면 나중에 사제로도 좀 유리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의미로 보냈다고 하고 실제로 뭐 수석 소프라노 보이 소프라노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그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거 있죠 카스트라토 네네네. 아. 만들어볼. 네. 네, 라고 전향을 어머. 네, 그럼 그 시대 때는 거세를 하던 시대예요? 네, 그래서 전향을 권유했대요. 어머. 그래서 고민하는 사이에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안돼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찾아와서 된다. 난리 아 났대요. 그건 아니다. 난리 쳤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변성기가 온 거죠. 늦었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프리랜서 음악가 조금 하다가 어떤 이제 친학 백작집에서 그 음악회 그 카펠 마이스터 악장을 하다가 그때 이제 에스타지 가문 백자의 눈에 띄어서 픽업이 됩니다. 네네네. 네. 자 오늘 하이든 저희가 한번 감상을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아주 좋은 또 음악가분의 좋은 음악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으셨죠? 함께해주신 우리 남아의 선생님 그리고 우리 클라라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